예, 안녕하십니까. 뉴스봉입니다. 이번 학기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그러네요. 예,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고 물론 저도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상황인지라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개요. 우리 과목명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예,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주로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통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통신 프로그램을 주로 한다. 보통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이란 말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교과목 개념의 특징을 보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의 이론과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의 실무를 익힌다. 또 TCP 프로토콜의 다양한 기능과 소켓 API를 통해 구현을 실습한다. 그러니까 소켓 통신하는 프로그램인데 API를 쓴다. API가 뭐죠?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불러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으로 다 작성하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API를 통한 구현을 실습한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다양한 설정에 따른 동작과 성능에 대해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죠. 통신상, 인터넷상에서 통신한다는 건 어떤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아마 그런 동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는 놈이 서버, 받는 사람이 클라이언트. 사람이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그런 모델을 놓고서 거기에서 서로 동작하는 거를 실습해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교재는 뭐 기존에 사용했던 교재 그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다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고요. 뭐 오렌지 미디어라는 출판사 거기 안 나왔구나. 예. 오렌지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요.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괜찮다고 그래서 일단 지정을 했고요. 뭐 필요하면 꼭 구입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론 내 수업에는 강의 자료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뭐 진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공이니까 교재 한 권은 있어야겠죠. 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을 얘기한다. 즉 통신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학습 내용을 주차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것들이죠. 내가 주도해서 진행은 될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내용인지 큰 그림이나 일정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무엇을 배울 건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는지를 파악하라고 제시한 겁니다. 뭐 잘 모르는 용어들만 쭉 나와 있을 거고요. 뭐 네트워크 기초에 대해서 하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리눅스하고 윈도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실습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리눅스를 깔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주 책에서 설명한 것도 별도로 리눅스를 깔아 설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윈도우 10 이후 버전에는 자체적으로 우분투 리눅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지원되는 우분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하듯이 별도로 버추얼 머신에다가 리눅스를 깔아 쓰는 그 방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윈도우에 있는 자체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팅 해본 걸로는 훌륭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반응 속도 좋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 설치하거나 이런 데 전혀 부담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 밖에 이제 특징들에서 뭐 소켓과 프로토콜 얘기 쭉 나오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작업 내용이 나오는데 뭐 지금 내가 쭉 읊어줘 봤자 기억도 안 나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게 있다는 거, 어떤 내용을 강의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했다가 학습하면서 그 다음에 뭘 배우지? 이럴 때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주로 통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리눅스와 윈도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예, 뭐 상관없습니다. 어느 도구를 쓰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C 베이스로 프로그램 작업합니다. C 언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중간에 와이어 쉐이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 사용법도 들어갔는데 뭐 큰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두 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는 기초 다지는 쪽에 좀 집중을 할까 합니다. 이거 한 학기 분량입니다. 네, 한 학기 분량이고요. 이 학기는 여러분이 따라오는 수준에 따라서 이 학기가 또 새로운 거를 또 앞서고 수준 높은 걸 할지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건지 그런 건 학기 말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내용 확인해 주고요. 예, 강의 평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죠. 강의에 대한 평가보단. 예, 뭐 기본적인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출석, 과제물, 수시고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겠죠. 출석이 한 20% 먹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특이한 점 일단 블로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수업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중에 요번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배운 게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개인별로 블로그 작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작성을 꼭 해 주어야 되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수시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얘기합니다. 일단 목표는 뭐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이 정도 비율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얘가 20%인데. 그러니까 이 과제물이라는 게 실제로 매 시간 과제물을 제시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블로그에 이제 기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과제물과 블로그도 거의 동일하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는데 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수업을 하면서 별도로 시험을 볼 때 외워서 하는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예, 보고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수시고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가 뭐를 배웠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작성,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시연하고 기초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법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한 사용설명서 작성. 이건 모두 공통사항이고요. 기초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제출하는 건 프로젝트 보고서로 하는데 개인별로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행한 이후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합니다. 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수업을 듣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진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외우고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외우는 걸 바탕으로 프로그램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의 실력 배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작성한 것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프로그램만 보고 평가하기 뭐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서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 알고 있고요. 우리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보고서 제출이. 예, 뭐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 지표들 알고 있고요. 블로그를 작성한다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매주 부과되는 걸 랩슈트로 작성을 하고 과제물 게시판 또는 블로그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학교 시대 이 클래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가 아직 파악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명시했고요. 뭐 이 클래스에 올리든 뭐 블로그에 올리든 다 동일하게 처리가 될 거고요. 또 매주 학습한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 개인 블로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학교 시스템에다 올리는 거는 학기가 바뀌게 되면 다 날아가잖아요. 또 졸업하게 되면 학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개인이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 블로그에다가 모든 자료들 또는 모든 평가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출해야 될 거는 이분 랩슈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론은 이제 종이 주고 거기서 작성한 거 또는 작성한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거죠. 이걸 다 블로그에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학교에다가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과 기말 보고서를 내가 제출 받을 거라는 거 이거 꼭 작성해 제출해 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부담 없게 가능하면 이 평가에 대한 부담은 없게 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입니다. 뭐 한번 해보고서 좋은지 나쁜지는 그때 학기 말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적어놨는데 여기 오픈 채팅방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비대면 수업일 경우 여러분이 뭐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전체 공지사
또 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얼굴과 대면하지 못하니까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 개설해 놨습니다. 다들 뭐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에 요 링크 따라 들어와서 요거거든요. 유한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 질문을 포함된 공지사항도 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사항만 이렇게 내 핸드폰 번호 있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바랍니다. 가능하면 다 문자로 해주기 바랍니다. 등록되지 않은 학생인 경우 잘 전화를 받질 않거든요. 오픈 채팅방은 꼭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보자마자 바로 오픈 채팅방에 다 입장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오픈 채팅방. 앞에서 강의 내용과 그 주차별 내용을, 강의 내용, 주차별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비대면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수업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TCP/IP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소켓 API 써가지고 프로그램 짠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1학년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면 완전 포맷해가지고 오는데, 뭐 머리를.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또 다행히도 이제 비대면을 이제 나름대로 활용하려는 건데,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결국은 C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이 C 프로그램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 주어야지 제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뭐 쭉 따라만 해도 결과는 나오죠. 근데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4주간에는 C 언어를 이용해서 기본 프로그램 과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복습이고요. 내 입장에선 내 스타일로 다시 한번 C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압축해가지고 여러분 1학년 때 학습했던 C 프로그램 과정을 다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프로그램에 자신이 없거나 또는 군대 갔다 와서 이번에 복학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C 프로그램 다시 한번 쭉 다 리뷰하고 다시 학습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하드웨어라든 소프트웨어들 다 C 프로그램은 기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C거든요. 물론 C++, 뭐 자바, 파이썬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활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는 C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C가 뭐 절차지향 언어이긴 하지만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컴퓨터의 내부 동작을 이해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고 또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 능력을 배양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요. 또 비대면이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프로그램 실력이 떨어진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C 언어, C 프로그램 능력을 확실하게 다지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강의 계획이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과감하게 4주 비대면 수업 기간을 빼고 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4주 동안에 프로그램 실력을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기초,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럼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또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나는 수업을 할 때 특히 C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막론하고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알고리즘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거는 즉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C 프로그램, C 언어가 아니고 C 프로그래밍 입문입니다. 즉 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바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또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순서도거든요. 프로그램도 그게 하나긴 하지만 순서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프로그램을 배울 때 프로그램 입문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작기 때문에 순서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짤 줄을 모르는 거죠. 명령어는 다 아는데 프로그램 작성을 못합니다. 혼자 하라 그러면 따라는 오는데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신경 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컴퓨터는 크게 봐서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 알고 있겠지만 컴퓨터 본체, 프린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하죠.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적인 장치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을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좀 애매하네. 예.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들의 집합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거의 동급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것들을 프로그램, 작업 처리한 순서를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 뭉뚱 거 다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우리가 쓰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 또 C 컴파일러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윈도우 시스템,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 OS라고 하죠. 운영체제 이것도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큰 범위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어떤 명령들의 모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지 쓸 거 아닙니까? 다 날 위해서 동작하는 거고요. 또 내가 이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처리할 대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죠. 이러게 되면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이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가공, 또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편집을 하고 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게임같이 어떤, 캐릭터가 움직이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의 대상을 다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컴퓨터를 EDPS라고도 했습니다. Electronic Data Processing Unit,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요즘은 그냥 다 컴퓨터죠. 컴퓨터, PC, 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차이점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인베디드 시스템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것 같긴 한데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구분을 하는 거죠. 컴퓨터하고 인베디드 시스템의 차이점은 뭐냐,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그리고 데이터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 이걸 만드는 일을 한다. 그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컴퓨터 그렇죠. 나는 이제 이거 전공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모니터가 옛날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CRT, 브라운관 모니터라도 두껍게 나오고요. 요즘은 다 LCD 아주 얇게 나오죠. 거기에 하드디스크, 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또는 외부 SSD가 될 수도 있고 USB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크게 봐가지고 입력 장치냐 출력 장치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입력 장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마이크. 대표적인 건 키보드죠. 그리고 감춰졌네. 여기 마우스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입력 장치가 되는 거죠. 출력 장치 대표적인 건 모니터, 프린터, 그리고 스피커들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면 그 속에 프로세서, CPU, 인텔 프로세서가 보통 PC에는 들어있죠. 참,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뭐가 들어있죠?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어느 회사가 만든 게 들어있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야 됩니다. 다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드웨어는 컴퓨터, CPU 이러고 끝내는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PC에서 쓰는 CPU는 인텔이 만든 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AMD가 만든 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CPU는 뭐죠? 인텔 CPU 쓰나? 아니죠. ARM 프로세서라는 걸 씁니다. ARM. 암적인 존재 그 암 아닙니다. ARM이라고 영국계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이 회사는 칩을 찍어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은 삼성이 찍어내죠. 그렇지만 삼성이 찍어내는 그 설계도는 ARM이라는 회사가 만든 도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열심히 스마트폰을 찍어서 팔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 때 만든 제품의 설계도는 ARM 걸 썼어. 그래갖고 ARM이라는 회사에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이라는 회사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세계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은 메모리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죠. 램, 롬, SSD 이런 걸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걸 만들기도 하는데 아직은 이 메모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 이 비메모리 쪽, 즉 프로세서 쪽에
그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또 시장이 실제로 메모리보다 프로세서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뭐 TSMC, UMC 이런 회사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아까워서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비메모리 설계 기술, TSMC와 삼성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IT의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IT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컴퓨터 내부도 한번 뚜껑 열고 살펴보기 바라고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 하드웨어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컴퓨터 시스템 크게 봐서 입력과 출력 장치로 구분이 되고 그 중에 핵심적인 기술인 프로세서와 메모리는 누가 만들고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인 입력 장치 하드웨어 중에 키보드죠.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점점 추세가 마우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터치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뭐 내가 늘 하는 얘기이긴 한데 사람이 쓰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기계가 컴퓨터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기계 중에 버튼이 100개가 넘는 기계가 있습니까? 또 산업계에 쓰는 기계 중에 버튼이 100개가 넘어가는 장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컴퓨터는 복잡한 기계거든요. 근데 이걸 가정에 하나씩 또는 두 개씩 다들 있고요. 모든 학생들은 컴퓨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계라는 거죠. 근데도 그런 생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최근에 와서 10년도 넘었지만 각광을 받고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요즘에 인터넷 검색할 때 컴퓨터를 키나요? 스마트폰을 키나요? 왜 스마트폰을 키죠? 생각해보면 쓰기가 편하다는 거죠. 스마트폰에는 키보드가 없습니다. 그만큼 컴퓨터보다 더 쓰기 편하게 만든 장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키보드의 동작 원리거든요. 이 키보드가 이렇게 또 바로 어떻게 내가 누르면 A, 숫자 1, 2, 3이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친근한 영어로 잘 나와 있네요.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전기적 신호가 키보드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전달이 됩니다. 컴퓨터에는 키보드 버퍼가 있어 가지고요. 눌린 데이터가 전기적 신호를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버튼인지를 인식을 하고 그걸 소프트웨어, 여기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윈도우한테 보내주는 거죠. 윈도우한테 보내면 윈도우가 그 내용을 이해해서 이건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지를 CPU를 통해서 지시하고 구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 내부적인 동작들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 짜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조금 깊이가 깊어지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맛보기를 뿌려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설명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 뭐 스캔F, 프린트, 스캔F라는 명령을 할 때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이 키보드 버퍼라는 개념을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표적인 출력 장치는 실제로 모니터죠. 모니터보다 또 프린터,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화면에 그대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픽 카드라는 위대한 아주 대단한 장치가 실제 CPU보다 더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들어있거든요. 걔가 모든 내용을 처리해서 모니터에 뿌려주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C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은 printf라는 명령으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프린터 출력하는 명령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래서 프린트 구동 원리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집어 넣어 봤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기준입니다. 내 책상에 있는 거고 좀 오래된 모델인데 아주 저렴한 가격 성능은 파워풀합니다. 아직도 쓰고 있는 한 10년 이상 썼는데도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종이가 먼저 입력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속에 토너 카트리지라는 카트리지 속에 들어있죠. 토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속에 보면 카트리지 빼딱pet은 카트리지라는 용어를 쓰고 그 속에 헤드 드럼이 들어 있습니다. 요 드럼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드럼에 여기 레이저 빔을 쏘게 되거든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 레이저 빔을 해서 드럼에다가 쫙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빛이 비치게 되면 드럼이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가 빛을 받아갖고 어떤 마찰 전기 같은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제 전기적 변화가 있어갖고 어떤 먼지를 쫙 잡아당기도록 하거든요. 이게 돌면서 토너를 지나가는데 이 토너에서
요게 레이저가 비친 부분에만 토너 가루가 딱딱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붙은 것이 종이로 딱 올라가서 도장 찍듯이 딱딱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을 적당히 가해주게 되면 그게 종이가 빨려 들어가고 드럼에 레이저가 비쳐서 거기에 어떤 전자기적 현상이 발생되고 거기에 전자기적 현상 발생된 부분에 토너가 부착이 되는데 부착된 토너가 종이에 딱 붙으면서 종이로 옮겨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여기서 롤러 속에서 실제로 여기서 열을 가해서 토너에서 구워줍니다. 구운 게 딱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를 처음에 딱 해서 레이저부터 끌어내게 되면 종이가 따뜻하게 있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토너에 그러니까 드럼에 붙어 있는 토너가 종이에 붙게 되고 그걸 열을 가해서 구워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종이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인쇄되는 거죠. 어떤 전사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원리로 레이저 프린터가 구동을 합니다. 기회가 돼서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그렇군. 이 드럼은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계 자체에 있었는데 요즘은 카트리지 속에 집어넣어서 일정 시간 이상 쓰면 폐기 처분하도록 합니다. 예, 말이 길어졌어. 통과합시다.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 설명했습니다. 예, 컴퓨터 기초 가볍게 설명을 했고요. 프로그래밍의 개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뭐냐?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언어, 요 세 가지 좀 구분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에 주어지는 처리 방법이나 순서를 기술한 명령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이걸 프로그램 코드, 이게 소스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놓은 명령입니다.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소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 결과물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결정하는 코딩, 에라 수정 이런 모든 작업을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코딩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코딩과 프로그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딩은 지정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작업만을 코딩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코딩을 할 때 그냥 지정된 것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까지 명확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딩 교육을 강조하면서 중학교까지도 의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프로그래밍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많이 양성을 해야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문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50년, 5년, 10년 전부터 코딩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 코딩 교육은 아까도 얘기했지 단순히 지정된 어떤 일 처리 방식을 지정된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 IT 기기들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자는 거거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보다 좀 가깝게 들여다봐라.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게 코딩입니다. 프로그래밍보다 좀 가벼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도구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많은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건 2020년 기준인데 이때도 아직 C 언어가 대세입니다. 자바 하거든요. 프로그램 할 때는 무조건 자바로 해야 된다. 인터넷 시대에 누가 C로 프로그램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건 C가 되는 거고요. 아직도 프로그램 어떤 컴퓨터나 이런 IT 기기 중에 사용되는 언어는 C 언어가 가장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요즘 많이 쓰는 파이썬, C++, C#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R 이런 것들이 있는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고 대세는 C라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을 배우는 학생들은 C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자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기초가 약하다는 거죠. 활용법만 배우고 기본 원리나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C부터 배우는 게 자바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바는 활용 쪽에 맞추고 인터넷을 특화되어 있는 언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언어의 차이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는 운영체계, 응용 소프트웨어,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브라우저라고 보통 얘기하죠. 크롬, 사파리, 오페라,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죠. 최근에는 크롬 같은 경우는 역시 크롬이 안 들어있긴 한데 크롬 브라우저만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런 OS 없이 브라우저만으로도 이 기능을 동등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지금 C 프로그램 배우고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시간에 배우고 실제 그걸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이런 거 안 배우고 C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안 배울 순 없구나. 안 배우고 그냥 브라우저 하나만으로도 모든 일을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스마트폰에 특별히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활용법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있나요? 없죠? 앱 깔고 그냥 브라우저 열어서 썼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밖에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이 MS 오피스가 대표적이죠.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컴퓨터에서 만든 한컴 오피스가 일부 쓰이고 있고 한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글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게임들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걸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들 이런 걸 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한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지금 여기는 쓰이는 사용자 입장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컴퓨터의 정의, 저기는 전자계산기라고 했습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얘기한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이유는 계산을 하는 기계거든요. 그렇지만 그 계산 결과를 단지 숫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다양한 형태로 바꿔주다 보니까 요즘은 계산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계산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컴퓨터는 프로그램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라고 정의할 뿐입니다. 신문지상 언론을 보게 되면 IT, ICT 이런 말 많이 쓰이죠. 그리고 IoT란 말도 많이 쓰이고요. 이런 용어의 의미도 한 번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를 컴퓨터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왜 컴퓨터에 있는 가정기기처럼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동작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 플레이어기를 깔아야 되는 거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오디오 플레이어기를 깔아야 되는 거고요.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량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작업을 하지요. 즉 컴퓨터는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기가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는 범용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그 범용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바꿔주면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의 용도, 목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다. 어디서? 컴퓨터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책에 있기를 정리한 거죠. 그럼 스마트폰도 컴퓨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마트폰은 컴퓨터죠. 요즘 컴퓨터죠. 컴퓨터 맞습니다.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은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만 바꾸게 되면 그 용도가 변하는 거죠. 스마트폰이었어요. 핸드폰, 전화기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의 피처폰 같은 경우는 통신만을 목적으로 했고 또 미래 설정된 기능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란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만 바꾸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컴퓨터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알죠? 이런 거 피처폰이죠. 이거는 전화기면 전화, 문자 이런 거 지정된 것만 됐었죠. 지금의 스마트폰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수행할 수 있죠. 마치 컴퓨터와 같이, 노트북과 같이, 태블릿과 같이. 오케이?
예, 이게 늘 나온 얘기인데, 컴퓨터 개론 시간에 나올 얘기인데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역사거든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처음 만든 기계를 갖다 해석기가 아날리티컬 엔진이라고 합니다. 해석 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찰스 바비지라는 사람이 1791년부터 1871년까지 사셨는데 한 1800년대에 사셨겠죠. 이분이 이런 식의 기계를 만들어서 이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계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 기계가 딱딱딱 돌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 원리가 발전이 돼서 컴퓨터가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원리로 구동하는 것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기기는 찰스 바비지의 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프로그래머, 진짜 모르는 얘기입니다. 책에 있길래 적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예. 이게 바이런의 딸이라는데 이 사람이 베이비지의 해석기관에 매료돼서 해석기관을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서브루틴 이런 개념을 이때 잡았다는 거예요. 루프, 점프 이런 기본 원리를 고안했고 이렇게 작성이 됐다 합니다. 이때까지는 프로그램 언어나 코드 이런 개념 없었습니다. 찰스 바비지 기계도 보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우리가 지금 C 언어로 짠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기계도 기계식입니다. 전자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그 원리와 원칙을 세웠다는 거지 현대적인 의미의 컴퓨터라고 보긴 어렵고요. 현대적인 의미의 컴퓨터의 기본 구동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의미의 프로그램의 개념을 적용했다는 거죠. 서브루틴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몰라도 됩니다. 초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초기 컴퓨터는 애니악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은 스위치를 기억해. 이거 아직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스위치를 여기 따다닥 설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스위치 설정으로 전체 기기가 구동하도록 만든 것들 이걸 초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프로그램 언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설명하자니까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폰 노이만 이분이 중요한 분이죠. 이분이 최초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저장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계가 구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의 컴퓨터는 다 폰 노이만이 제시한 그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인 메모리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심고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제어하면서 구동을 하는 원리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 이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하고도 같이 어울렸으니까요. 이분이 폰 노이만이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폰 노이만 방식, 폰 노이만 구조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실제로 조금 깊이 있게 전공하는 친구들은 많이 씁니다. 이 폰 노이만을 한번 기억해 줍시다. 이분이 한 거는 프로그램 방식을 개발했다는 거,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저장시키고 저장된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원리의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줍시다. 작업을 지시하는 방식은 간단하죠.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정의하는 걸 갖다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렇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 전에 그 순서를 보다 큰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그 일을 처리하는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도 되고 듬도 되고 다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말 아닌데요.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아직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상식이나 지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은 일종의 작업 지시서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했던 그건 작업 지시서와 동일합니다.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문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프로그램은 진행 계획이나 순서 또는 그 목록이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일의 순서네요. 컴퓨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주어진 처리 방법이나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명령어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방법과 순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게 키입니다. 프로그램을 배우고도 프로그램을 짤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즉 프로그램 명령어는 배웠지만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를 연습을 안 해가지고 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즉 프로그램 배웠지만 프로그램을 짤 줄 모른다. 이런 친구는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랬고요. 그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예, 프로그램의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로봇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시킨다고 했을 때 이런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아닌 거 아닙니다. 컴퓨터가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알고리즘이 아닌 게 아닙니다. 봉지라면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 550ml를 준비하고 냄비에 넣고 끓이겠죠. 그리고 끓인다. 그리고 건더기 스프를 넣어서 끓인다. 그리고 분말물과 끓게 되면 분말 스프와 면을 넣고 4분 더 끓이면 봉지라면이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생략된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게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라면 끓인 레시피란 표현을 쓰죠. 내용은 똑같지만 이게 분야에 따라 용어가 좀 틀릴 뿐입니다. 컴퓨터한테 지시하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음식을 만들면 레시피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게 되면 작업 지시서가 되는 거고요. 예? 같은 내용이죠. 컵라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한번 적어본 거예요. 봉지라면과 컵라면이 틀리잖아요. 똑같이 라면을 끓이지만 어떤 종류의 라면이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지죠.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틀린 거죠. 그런 거를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은 일하는 순서와 방법을 순서 있게 열거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시사항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작업 순서와 방법이 담긴 것,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일의 처리 방법과 순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걸 못해서 프로를 못 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랑 한 학기 동안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시연의 명령어, 이건 별거 아닌 겁니다. 금방 배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프로그램 언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되게 없네, 이거. 프로그램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프로그램 언어를,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들의 종류입니다. 글씨가 크게 나온 게 좀 비중이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거 안 써봤어요? 해스켈? 예, 자바, C샵, C 좀 글씨 크죠? 리스, 스몰터, 이런 것들이 유명한 프로그램 언어들입니다. 그 밖에도 긴 무수히 알지도 못한 언어들이 존재했었고 그냥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나온 지 다 20, 30년씩 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접하겠지만 이미 20, 30년 전부터 꾸준히, C 같은 경우는 5, 60년 전부터 꾸준히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이 프로그램 언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살펴요. 대빵 많다 이러면 됩니다. 예, 이렇게 무진장 많다.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나왔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R 언어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소개가 됐고요. 대세를 이루고 있는 자바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소개가 됐습니다. 또 인터넷 프로그램에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때쯤, 자바스크립트 어디 갔지? 갑자기 찾으니까 안 보이네. JSP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 서버 프로그래밍입니다. 좀 틀리네. C샵은 2001년. 그리고 파이썬 어디 갔지? 파이썬은 1991년에 나오는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은 91년도에 나오고, HTML은 91년에 나왔네. 최근에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30년 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 C는 몇 대쯤 나왔네요. C는 한 50년밖에 되지 않았네. 그 역사 측에는 코볼포트란 이때 나왔습니다. 얘들은 60년 이상 된 언어들이죠. 얘는 한 70년에 가깝게 되네. 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언어는 진짜 오래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게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데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자바를 많이 쓰죠. 이것도 1978년에 SQL, 스테이트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데, 지리언은 이때 벌써 문법적이나 이론적인 정립이 다 있었던 겁니다. C++도 1980년에 나왔네. 40년이나 됐네. 이야, 되게 오래됐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몰라도 돼요.
프로그램 언어의 구분,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실행 측면에서 봤을 때, 세대적으로 구분했을 때 좀 나눠서 한번 봤습니다. 책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초보자는 이런 얘기하죠. 프로그램은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을 한다. 고급 언어는 우리가 배우는 C, 자바 이런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 저급 언어는 어셈블리어 어떤 기계어를 얘기한다. 왜? 이거는 기계어 이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고 일반적으로 쓰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고급 언어 C나 자바 또는 파이썬 등을 배운다. 이 언어가 바로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는 없거든요. 결론은 다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걸 컴파일러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난이도에 따라 고급 언어냐 저급 언어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계어로 결론 다 기계어로 바꿔야 됩니다. 기계어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즉 실행 측면에서 봤을 때 컴파일러 언어냐 인터프리터 언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즉 이거는 애당초 만들자마자 기계어로 바꿔놓느냐 아니면 실행할 때마다 바꿔서 쓰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걸 갖다가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물론 이제 옛날 1세대가 제일 기초 근본이 되는 거겠죠. 1세대 기계어, 2세대 어셈블리어, 3세대 고급 언어, 4세대 초수준의 고급 언어, 그리고 5세대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그는 다른 의미에서 또 구분을 하는데 마크업 랭귀지나 메타 언어 이런 식의 언어도 이거랑 같은 부류는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마크업 랭귀지는 HTML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뭐 메타데이터도 뭐 HTML 또 XML에 많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마크업 언어에는 대부분 HTML 또는 XML을 많이 활용됩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언어를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요. 쉬우냐 어려우냐 그리고 기계어로 언제 바꾸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사용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들입니다. 뭐 이걸 알고 쓰나 모르고 쓰나 큰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쓰고 나면 이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좀 설명 추가를 해줄 겁니다. 뭐 기계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0과 1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블루스크린, 요즘은 잘 뜨질 않는데 윈도우 10으로 넘어온 이유는 블루스크린 나왔을 때 보면 여기 0x 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표현한 16진수 값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이진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언어예요? 언어는요. 기계 내에 저장되는 방법이죠. 그걸 갖다가 이진수로 보통 이야기죠. 전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온이냐 오프냐 하이냐 로우냐 이 부분을 알죠. 근데 이 이진수는 독특해가지고 이걸 16진수로 바꾸거나 8진수로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진수로 저는 이진수로 표현하지 왜 16진수로 표현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게 자릿수가 길어져요. 이만큼은 잡아먹거든요. 맞나? 16진수니까 이거 4배, 4배로 커지는 건 둘, 셋, 4배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값을 표시하는데. 근데 16진수로 표현하면 4분의 1만 있으면 되거든요. 즉, 모니터 화면의 사이즈가 제한이 되니까 제한된 공간에 보다 많은 정보를 표현하려고 16진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공대생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논리를 배우면서 진법 변환 배우고 2진수, 8진수, 16진수 배우거든요. 실생활에 10진수 쓰고 있죠. 이걸 배우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뭐 8진수 안 써요. 16진수 안 써요. 저장은 다 이진수로 되거든요. 단지 모니터에 표현할 때, 책에 적을 때 공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줄여보자는 의도로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확진법을 쓰는 이유는 어떤 큰 값을 표현하기 쉽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컴퓨터는 기계어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이해합니다. 명령을 이해합니다. 그런 거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언어 아니고요. 값의 표현 방식은 이진수. 그리고 컴퓨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 맞나요? 동그라미네. 네, 기계어가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한 가지, 0과 1뿐이다. 언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값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된 이런 거는 기계어가 될 수 있죠. 하나하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아이, 말장난. 통과. 이진수는 10진수와 무엇이 다른가? 알아서 보기 바랍니다. 이진수로 어떤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부에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대표적인 표현 방법을 ASCII 코드라고 하거든요. ASC2. ASC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 표준에 의해서 문자, 숫자를 표현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값의 크기는 정의 안 되어 있고요. 문자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진수는 10진수와 무엇이 다른가? 크게 다르다죠. 이진수는 0과 1로만 구성해. 그럼 10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을 하죠.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적어놨습니다. 2진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문자류의 데이터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나오네.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컴퓨터는 기계어를 사용하느냐, 즉 이진수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하기 쉬워서 그래요. 이진수가 10진수가 좋아서 아닙니다. 이진수를 기계 만들기가 10진수로 만드는 것보다 편해서 그런 겁니다. 이진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값은 두 가지밖에 없고 0, 1 두 가지만 있거든요. 10진수로 기계에 저장을 하게 되면 10가지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만든 기계, 10가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만든 게 어느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10가지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진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있나? 뭐 다 수학할 때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and, or와 not 이런 거 배웠죠. 이거는 보면 논리를 할 때 참 거짓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얘가 참 거짓 0과 1로 표현을 했다고요. 이거 CPU도 이거 CPU거든요. CPU에서 이런 걸 계산을 전자계산기라는 표현 썼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 이런 게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이트는 참 거짓으로 데이터를 넣지 5, 6, 7 이런 값을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원래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어로 됐고 기계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에는 이진수 참 거짓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CPU입니다. 이거 가감상기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라는 괴로움입니다. 이거. 참고 샘플. 그래서 이런 논리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하면 논리 연산을 기준으로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진수를 했고요. 이진수는 이유는 만들기 쉬워서, 기계를 만들기 쉬워서입니다. 통과! 기계의 샘플입니다. 실제는 다 이진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표시될 때 너무 많은 공간을 잡아먹으니까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누가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겠어요? 누가 더 보기 쉽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16진수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16진수 저장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걸 기계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표현된 걸 이걸 어셈블리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된 건 고급 언어, C 언어라고 얘기하죠. 여기 적혀 있네.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어느 게 더 편해요? 어느 게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죠. 사람은 이 언어가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기계는 이 언어가 뭔지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진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계 쪽에 가까우냐, 사람 쪽에 가까우냐 일단 사람에 가까우면 고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기계 쪽에 가까우면 저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한 단계 프로그램 언어 업그레이드면 사람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처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될 겁니다. 우리 집에 기가지 있는 적이 되더라고요. 통과. 그럼 프로그램 언어의 필요성. 그렇다면 인간이 기계어를 사용하면 어떤가? 어떨 것 같아요? 기계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기계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진수로 프로그램 작성은 너무 어렵고 불편해요. 프로그램 언어는 자연어와 기계 중간쯤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내가 사용한 그 명령어를 기계어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 걸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통과. 컴파일러, 프로그램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 그럼 됩니다. 컴파일러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거다.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한 걸 이렇게 바꿔주는 걸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누가 말했으면 이거를 바꿔준 애가 있죠. 번역가가 한글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즉 기계한테 내 말을 전달하는 애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 전달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애입니다. 프로그램은. 그렇지만 컴퓨터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컴파일러가 바꿔서 하죠.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프로그램 언어로 기술을 하죠. 그리고 그걸 기계어가 아니까 컴퓨터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내가 쟤한테 말을 전달하는데 보다 편하게 하고 컴파일러 좀 쉽게 하려고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거죠.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집합 얘기하는 겁니다.
어우, 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 예, 지금 이거 프로그램 얘기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C 언어, 프로그램 언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C를 배운다 그러면 프린트F, 스캔F, 포문, while문, if문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레고 블록을 빗대어서 하면 이 레고 블록에 있는 블록의 종류를 배우는 겁니다. 이 블록의 종류만 배워가지고는 이런 걸 못 만들어냅니다. 즉 프로그램 언어만 배워서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명령어만 모아놨다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명령어가 순서가 있게 잘 정돈이 됐을 때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 꽂아서 성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로봇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싶거든요. 예, 이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래밍, 밍 붙었죠. 이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의 차이점. 이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 프로그래밍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리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잘 기억해둡시다.